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52-820번입니다. 자, 일단은 뭐 3사야, 그 3대 엔터사 있잖아요. 뭐 JYP, SM, 그 다음에 YG. 영업이익 합계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하이브가. 요거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처음으로 영상 찍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무리 그 엔터 3사가 힘을 합친다라고 해도 하이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깨기 힘들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의 합종 연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면서 투자자들 역시 옥석 가리기와 유명 투자처를 참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지금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일단 뭐 BTS 열풍은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요. 기업 간의 네이버는 최근 뭐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 업체들은 인기 게임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고하고 있죠. 더는 경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빠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를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요. 우리가 볼 것은 하이브니까. BTS가 최근 발표한 곡 버터가 빌보드 차트 100 핫백 차트 1위를 7주째 독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의 군계 일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3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JYP, 그 다음에 YG 야성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요, 2021년입니다.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다 합친 것보다 1000억가량이 더 많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2020년 기준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1424억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SM은 65, JYP는 441, YG는 107억에 그쳤습니다. 기존 3대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을 합해 하이브 한 곳보다 못 미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거는 2021년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BTS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이게 국내에서만 위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팬덤과 인기는 단순히 BTS의 성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버스라는 팬덤, 그 플랫폼을 활용해왔고, 이러한 인기를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도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고 있죠. 그 배경에는 경쟁사의 컬래버레이션도 큰 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1월 YG의 자회사 YG 플러스에 700억을 투자했죠. 그래서 YG 플러스가 음원 및 음원 그 유통을 맡고 있는 대신에 YG 소속 연예인들은 위버스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가장 최근에 그 하이브에 입점한 블랙핑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런칭한 그 위버스는 작년 9월에 무려 1347만 명을 이용자를 보유했습니다. 글로벌 팬들이 위버스에 들어와서 BTS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제는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라든지 글로벌 팝 아티스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뿐만 아니라 위버스는 네이버와 네이버의 연예인 소통 SM 플랫폼인 브이라이브와도 제휴를 했죠. 하이브가 2천억을 투자했고, 네이버는 반대로 410억을 투자해서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 컴퍼니 지분 49%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하이브의 움직임이 기존 3대 엔터테인먼트들의 허들을 한 번에 뛰어넘어 독보적인 1등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고 있죠. 또한 수십 년간 그 이용을 3대 엔터사의 독점을 무려 1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만큼 업계의 빠른 변화가 빠르다는 것도 뭐 뜻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 새로운 1위가 등장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수많은 신생 업체들이 치열한 고민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BTS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BTS를 능가하는 가수들이 그룹이 과연 얼마 만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허물어지는 분위기죠.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이 서로 뒤섞이면서 타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고 뭐 기업들의 보폭이 넓혀지고 있다. 과거 게임 업체는 게임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을 발굴하고 스타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넥슨은 자체 게임의 주인공들 지식 재산권을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본격화 중이고요. 특히 외부 IP 투자에 이어서 세계적 콘텐츠 강자 디즈니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여기 NC소프트 역시 얘도 게임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예 자체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NC 유니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의 직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버스는 뭐라 그럴까요? 하이브의 위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M의 버블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DOU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이 플랫폼이 3개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위버스의 위력이 더 크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NC는 몬스타엑스라든지 아스트로 등 뭐 보이그룹 팬들을 위해서 온라인 행사를 최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처음에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얘네들이 뭐 S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JYP YG 이런 쪽으로 비교한 것보다는 거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으로 좀 비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런 쪽과 비교를 하지? 이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가는 방향 거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의 지금 잡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엔터 회사가 이제 엔터만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도 DOU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YG도 뭐 하이브랑 손잡고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있고요. JYP도 뭐 일단은 SM이랑 손잡기도 했는데 얘네들은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오디션 준비.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데뷔시켜갖고 흥행을 시키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JYP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대체 토큰도 이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엔터 회사들이 예전에는 말 그대로 연예인들만 발굴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데뷔시켜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조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거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우리 하이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얘가 블록들이 나오고 컴백하고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모습,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기보다는 애매한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무턱대고 덤비지 말자,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방향을 잡는 걸 기다려보자,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블록디 지지 이런 라인까지 좀 내려온 겁니다. 이런 라인까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조금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다리는 영역까지 오면은 좋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를 한 번 정도 타임을 높여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영역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면은 글쎄 지금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 되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요 영역 구간에서 자리가 오나? 그러면 한번 내가 잡아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글쎄요, BTS가 이제 활동이 끝나고 들어오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면은요, 이벤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
럭키세븐이라는 이벤트 진행하는데 이제 VIP 회원님들을 위한 이벤트거든요. 요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요거 1년에 360만원인데 12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희 방송반 1+1 또는 2+2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거는 2020년도에 했던 이벤트가 2021년도에 하는 이벤트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친다라고 하면 회원님 요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2022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기다리기 너무 아까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과 2+2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몰랐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니까는요, 뭐 늦은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카톡 친구 추가 간단하잖아요.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방송반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VIP가 궁금하다, 어떤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뭐 가입하시는 회원님들 보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요즘 그 포트를 이제 재구성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력이라든지 단기 스윙 종목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트가. 그 말뜻은 뭐예요? 신규로 들어갈 종목들 회원님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싸리 저희 회원님들과 기존 회원님들과 같이 신규로 진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이벤트까지 겹쳐지는 구간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딱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